안녕하세요. 대기업 종목분석 멘토 김민우입니다. 오늘 기업은 퓨런티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가 10월 10일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합니다. 관련주인 퓨런티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주가의 흐름 자체가 다시 정배열로 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카메라 장비 업체로서 자동차 전장용 장비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모멘텀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으로 테슬라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요.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 이벤트에서 혁신적인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여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에 제가 관련주로 보고 있는 퓨런티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보택시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10월 10일인데 세상은 좀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인 FSD 로보택시 프로그램에서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300만 대 이상의 자동차와 그리고 수집된 수십억 마일의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테슬라는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는 상호 연결고리가 데이터의 풍부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로보택시 소유자는 이제 앱을 탭한 후 직접 차량에 탑승해 운전할 필요 없이 차량을 보내서 여행을 떠날 수 있고, 머스크에 따르면 이제 승객 입장에서는 버스 티켓보다 여행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으며 그 돈은 대부분 로보택시 소유자에게 이제 돌아갈 것인데, 테슬라는 그거에 대한 각 요금의 일정 비율만을 받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이제 GPS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제 GPS로 교통 상황, 그다음 지형 파악하고 레이더와 라이다 및 카메라의 센서로 주위 상황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라이다는 이제 전자파를 발생해서 되돌아오는 신호를 측정해서 자동차의 위치나 그다음에 장애물을 파악하고, 레이더는 이제 라이다와 달리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제 그 뒤편을 감지할 수 있고요. 감지하는 범위가 좀 넓지만 자동차나 보행자의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업계에서 레벨 5인 자율주행으로 알려진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차량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현재 테슬라의 차량은 이제 인간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형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는 있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도로를 좀 주행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율주행은 차량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 기술은 센서와 카메라, 레이더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주행 경로를 결정하는데요. 자율주행 키트는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집합체로 일반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현재, 그리고 레벨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한 주행 상황에 운전을 좀 보조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운전 중에 이제 일부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운전자는 주행 모니터링을 하되 운전대를 잡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게 레벨 2고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정한 환경에서 이제 주행을 완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데,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도 상황에 따라 개입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레벨 4랑 레벨 5 단계까지는 굉장히 고도화와 완전 자동화가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대부분 상황에서 주행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운전자는 이제 특정 상황에, 예를 들어서 뭐 악천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로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든 주행을 담당하고, 운전석과 운전대를 비롯한 운전 조작 장치가 필요 없고요. 탑승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차가 완전하게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게 레벨 5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런티어가 이제 테슬라의 관련주로 국내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라고 고정 및 카메라 모듈 공정 설비 기업인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가 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잊혀졌던 자율주행 테마에 관심이 앞으로 커질 수가 있고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테슬라의 발언을 보면 좀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업체들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량이 생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수요는 그보다 먼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테슬라는 이제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30초마다 차량 한 대씩 나온다라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거의 2,900대, 일주일에 2만 100대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 판매량을 보시면 테슬라와 폭스바겐, BYD는 중국 업체죠. 이 업체가 거의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다라고 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이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데 현지 제조업체는 이제 생산 비용이 낮아 혜택을 누리고요. 중국 대기업인 이제 BYD는 9월에 전기 및 하이브리드를 모두 포함하여 41만 7천 대가 넘는 승용차를 판매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 전장용 장비 매출액 추이 전망을 보시면 점점 상승하는 추이를 볼 수 있죠. 그만큼 매출액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추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출액을 보시면 전장 사업부와 부품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장비 사업부는 이제 전장용의 매출이 68%, 올해 2분기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테슬라와의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서 이 주가의 움직임도 흐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현재 오늘자 날짜로 10월 7일 외국인이 매수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도와 매수세를 좀 번갈아 갔는데 개인은 매도세, 그다음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다 매수세로 전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여기 테슬라 오늘 주가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250불이죠. 250불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에 한번 260불 이상 올라간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항을 맞고 당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 이평선 60일 이평선에서 120일 이평선에 터치를 하고 다시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저항 때 다시 한번 맞고 주가의 흐름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10일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은 남아 있으니까 한번 테슬라의 흐름 자체를 좀 유의 깊게 보시면서 퓨런티어도 같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이 224일선 위에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고점 거의 4만 원대까지 터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 저항을 맞고 다시 주가는 장기 이평선을 바닥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최저점이 12,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주가가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현재 장기 이평선 부근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이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이평선을 뚫고 위에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 좀 잘 보시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평선 또 아래에서 놀다가 이평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터치하고 어느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좀 봤을 때 테슬라의 그 10월 10일 날 로보택시의 발표와 함께 그 테슬라 판매량 그다음에 이 퓨런티어 아무래도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퓨런티어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찾아뵐 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슈가 있으면 제가 항상 눈여겨 있게 보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좋은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김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